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뭐예요? 제곱근과 실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떠올리는 락. 자, 뭐라고요? 제곱근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질도 알아야 돼요. 그냥 뭐냐면 제곱근의 전반적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글들이 많이 써 있죠? 내가 체크하는 포인트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이런 거요. 어떤 수 X를 어떻게 한대요? 제곱한대요. 그쵸? 그랬더니 뭐가 되었대요? A가 되었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은 A. 이렇게 되었을 때 요 X를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제곱해서 A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본 거예요. 뭐라고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그 X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1번 요 친구 문장을요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게끔 만드는 X를 찾아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제곱해서 A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알겠죠? 그 요 이야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요? 제곱근 A가 뭐냐? 그쵸?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3을 제곱하면요.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요. 9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곱해서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수는 누가 있죠? 플러스 3의 제곱도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게 누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붙으면 양의 제곱근이고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의 제곱근이에요. 자, 근호라는 이야기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근호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 표시요. 루트라고 읽기도 하고요. 제곱근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요. 얘를요. 우리는 루트 A라고 읽어요. 혹은 제곱근 A라고 읽어요. 그럼 양의 제곱근이란 이야기는 플러스 루트 A고요. 음의 제곱근이란 이야기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자 어차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지만 하는 김에 여러 번 들어주면 좋은 거니까요. 요것도 봐주세요.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친구 있죠? 루트 안에 들어갈 어떤 친구는요. 요 친구는 무조건 일단은 양수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음수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친구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제곱근은 웬만해서 몇 개가 존재한다? 어떤 한 수, 이게 양수라면요. 1이 되건 2가 되건 3이 되건 4가 되건 어쨌든 양수라면 그 친구의 제곱근은 무조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으로 있을 거예요. 왜요? 9의 제곱근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었던 것처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A의 제곱근은 뭐라고요?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몇 개다?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몇 개가 나온다?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나오고요. 보통 합쳐서 뿔마 루트 A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합쳐서 써줄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다? 제곱해서 A가 되게 만드는 그 X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A가 양수라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곱근 A는 뭐다? 플러스 루트 A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얘를 제곱시키건 얘를 제곱시키건 A가 될 거고요. A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온다는 사실. 좋습니다. 제곱근의 개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수는 무조건 몇 개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곱근은 한 개요. 그러나 너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있었어요? 나중엔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보죠. 자, A의 제곱근이라는 이야기는요.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수니까 뿔마 루트 A가 되는 거고요. 제곱근 A는요. 그냥 그 주어져 있는 루트 A를 읽었을 뿐이죠.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를 붙여줄 수 있고요. 결국 제곱근 A란 뜻은 A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을 볼게요. 자, a가 0보다는 크다는 전제 하에 간다면 자, 제곱하는 순간 우리 제곱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a가 나오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요. 원래 제곱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근은 제곱을 만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볼게요. 항상 제곱과 루트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곱과 루트가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루트 a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서 a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돼요. 혹은 0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언제? 이 안에가 0일 때만요. 왜? 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0 또는 양수요. 만약에 루트 안에 들어간 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마이너스 a는 0보다 클 테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했다면 선생님 제곱과 루트가 만나니까 a가 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라고요. 얘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부호 바꿔 써줘야 되죠. 얘도요. 제곱되니까 요건 사라지게 되고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요. 루트 a의 제곱인데요. 그럼 a가 되어야 되겠지만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a만 나오면 되지만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여기도 결국 a제곱이니까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쉬워요. 자, 누군가가 어떤 친구의 제곱이 되어 있다면요. 요렇게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네모가 되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순간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뭐랑요? 절대값이랑요. 왜요? 그래야 항상 양수가 나오건 혹은 0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되지만 a가 음수였다면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나와줘야 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졌어요.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요. 자, 이 친구를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 되어 있으면요. 제곱이랑 근호가 만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라지면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절대값으로 바꿔준다고요. 안에는 그대로 와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무슨 싸움이에요? 요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고요. 분배 법칙을 통해 계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막 무턱대고 푸는 거 아니고요. 대충 0보다 크겠거냐고 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루트랑 어떤 제곱이 만나게 되는 순간 절대값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알겠죠? 뭐라고요? 제곱과 근호가 만나는 순간 뭐로 바뀐다고요? 절대값으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곱수가 뭐죠? 제곱수는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말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이고요. 그럼 루트 안에서 제곱수란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자연수의 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씌우면요. 솔직히 말하면 절대값이죠. 근데 우리는 자연수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자연수는 무조건 양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긴 부득이하게 절대값을 굳이 붙이지 않았었고요. 갑니다. 자, 72x, 루트 72x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때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친구가 누가 되면 돼요? 제곱수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가요. 그쵸? 제곱수는 뭐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요. 홀수인 소인수가 2죠. 그렇기 때문에 2는 무조건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왜요? 그러면 뭐가 됐든지 어쨌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도 누군가의 제곱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인데 이 x 자리에 이 친구를 위해서 2는 일단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어쨌든 누가 오든 상관없는데 제곱의 형태로만 와주면은 이게 누구다? 제곱수가 되게 만드는 x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요 패턴으로 갔을 때 x가 제일 작은 건 2 곱하기 1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엔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이런 형태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나 가장 작은 x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해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곱수 되는 건 우리 옛날에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루트 x분의 60이 또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x분의 60이 누가 돼야 돼요?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결과적으로 뭐다? 요거 지워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요. 요거 지우고 갈게요. x분의 60이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이걸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죠.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x는요. 누구의 약수가 되어야 돼요? x는 60의 약수가 되어야 해요. 약분이 되어야 하니까. 그 안에서 제곱수가 되게끔 해결할 수 있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수가 홀수인 거 모두 없애버려야 되니까 3과 5를 무조건 x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올 수 있죠? x는 제곱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긴 좀 한정적이에요. 왜요? 약분이 되어야 하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가능한데 그 다음 못 와요. 왜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거든요. 분자의 약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나마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구겠어요? 1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예요. 누가 더 큰지 보시는 건데요. 간단해요. A 대 B에서 A, B가 더 컸으면요. 루트를 씌워도 똑같아요. 알겠죠? 관계가 똑같아요. 뭐 뒤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A보다 B가 컸다면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고요. 만약에 루트 A보다 루트 B가 컸다면 A보다 B가 큰 거예요. 그건 유지될 거고요. 자, 만약에 그냥 수랑 정수랑 뭐 루트가 있는 수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얘는요. A라는 친구는 루트 안으로 넣는다면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비교하면 되죠?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만 이어나가면 될 거고요. 다음 내용 가볼게요. 개념을 떠올리는 락.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그 무리수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대소관계는 또 어떨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제곱근이잖아. 그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유리수만 배웠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부터는 무리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유리수는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자는 아무런 정수나 다 올 수 있는 수였습니다. 무리수는요. 우리가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앞으로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리수는 분수 표현 가능한데 무리수는 분수 표현이 안 돼요. 유리수는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만 있다면 그것 빼고 나머지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근호를 없앨 수 있다면 유리수, 없앨 수 없다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분류를 해볼까요? 자,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합쳐서 우리 정수라 불렀죠? 물론 0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불렀고요. 그것 뺀 나머지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앞으로는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무리수랑 무리수를 뺀다면 자, 일반적으로 계속 무리수가 나올 것 같지만요. 이 상황 볼게요. 이 친구도 무리수예요. 이 친구도 무리수고요. 둘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어? 유리수가 나오네요. 또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했는데 유리수가 나오네요. 마치 우리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하면 항상 무리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옳고 그른 문제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고를 때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수직선으로 볼게요. 자, 실수랑 수직선이 있습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동시에 무리수도 그렇거든요. 한번 볼게요. 모든 무리수를 왜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요 친구를 볼게요. 요 친구요. 이 친구는요. 한 칸의 길이가 1이었어요. 그쵸? 그럼 넓이를 구하자면 1이죠. 근데 얘는요. 정사각형이니까 마름모처럼 계산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전체 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죠. 넓이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거기서 합동인 삼각형 4개를 빼볼게요. 4에서 4개의 합동인 삼각형을 빼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2가 되죠. 안에 있는 친구도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거. 그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방식이 있고요. 아직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를 가지고 가봅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에요. 넓이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거기서 합동인 삼각형 4개를 빼볼게요. 요거를 빼면요. 9에서 4개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라는 삼각형 4개를 빼주면 5가 되네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볼게요. 자, 쉬운 거 먼저 가자. 이제 왼쪽 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길이가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오른쪽을 얼마만큼 갔다고 보면 돼요?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가 좌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고요. 자, 일단 A의 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A의 좌표를 구하면요. 어디가 시작이죠? 마이너스 3에서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루트 2만큼 갔죠? 이렇게 쓰면은 얘가 A의 좌표가 되는 거죠. B의 좌표 가볼까요?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인데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 볼게요. D 먼저 구해볼까요? D는요. 시작점이 어디요? 1. 1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이니까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더 쉬워지죠. 왜요? 직각 삼각형에서요.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으니까요. 그렇게 구하신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요. 점 P의 좌표는요. 0을 기준으로요. 루트 2만큼 갔으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Q의 좌표는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요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할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각각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해요. 거리란 이야기는 길이이기도 한 거예요. 거리는 다시 말하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 되죠. 또 여기가 루트 10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봐요. 점에 대응하는 좌표 혹은 점에 대응하는 수를 구해볼게요. 어디서 시작이요? 3에서 시작이요. 어디로 간대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떨어지면요. 그죠? 그럼 P라는 친구는요. 기준점이 3이었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이거는 루트 10이라는 길이를 더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Q의 좌표 구해볼게요. 3에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간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왼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점에 대응하는 수는 길이라고 보기보다는 좌표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지만요. 엄연히 달라요. 좌표라는 개념은 위치, 점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말하는 거고요. 길이라는 건 그냥 길이죠. 거리이기도 한 거고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랑 수직선을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수직선은요.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수라는 친구랑 무리수라는 친구를 모두 점으로 채워 넣어서 직선으로 만드니까 그게 수직선이 되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한 점 한 점 다 모아서 완전히 메우면 그 친구가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볼게요. 1과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있죠. 1.1, 1.111 뭐 이런 식으로요. 무리수도 엄청 많아요. 루트 2.1, 루트 2.111 뭐 이런 식으로요. 유리수랑 무리수는요. 항상 어떤 두 친구 사이에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다시요. 어쨌든 간에 무수히 많다는 건 성립돼요. 언제? 유리수랑 무리수랑 붙으면 무조건 무수히 많다가 성립할 겁니다.
정수랑 자연수일 땐 달라지고요. 자, 대속 관계 다시 볼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일단은 볼게요. 수직선이 있다면요. 원점을 기준으로요. 오른쪽으로 가지면 커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실제 값이요. 물론 절대값은 커지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음수라고 하면 음의 실수고요. 양수라고 하면 양의 실수로 보는 건데 오른쪽이 항상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a-b가 0보다 크대. 그럼 a가 b보다 큰 거고요. a-b가 0이면 둘이 같은 거고요. a-b가 0보다 적으면 b가 더 큰 거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야. 루트 3 플러스 1이랑 4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다 좌변으로 몰아보세요. 요렇게요. 부호는 결정하지 마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걸 비교해보는 거야. 루트 3은 그대로 있고요. 3은 루트 안에서 9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뒤에가 더 크죠. 그럼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여기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루트 3 플러스 1을 4로 뺐더니 음수가 나왔으니 당연히 4가 더 컸겠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곱근의 값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곱근의 표는요. 이런 거예요. 1.00부터 99.9까지 루트 1, 루트 1.2 그치? 얘가 루트 1.02란 뜻이고요. 루트 1.03이란 뜻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근의 값을 구해서 어림잡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루트 64.2를 구하라. 요렇게 보내서 해주시면 돼요. 루트 1.15를 구하라. 1.1에서 시작해서 둘째 자리 5로 가주시는 거예요. 여기 6.0이겠네요. 그쵸? 여기 1.07이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루트 100a의 형태가 나오면요. 무조건 뭐냐면 짝수를 통해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요. 짝수 제곱이 돼서 바깥으로 꺼내고 루트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분수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예요? 관건은 뭐다? 짝수 형태로 찾아서 제곱을 밖으로 빼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거의 다 끝나가요. 무리수라는 친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정수 부분 명확하게 딱 나오지만 소수 부분은 우리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소수의 부분이다. 그쵸? 혹은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말인즉슨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은요. 정확하게 쓸 수 없으니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2가 1점 얼마라며 거기서 우리가 1만 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0점 얼마라고? 소수 부분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소수를 정확하게 쓸 수는 없으나 루트 2에서 1만 빼주면요. 소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루트 2로 따지면 1하고 2 사이에 있었던 거죠. 왜요? 얘는 루트 4고요. 얘는 루트 1이니까요. 그 말인즉슨 얘가 1점 얼마란 이야기니까 정수 부분은 1이 된 거고요. 소수 부분은요. 그 정수 부분이었던 2를 빼주시면 그게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적어둔 거예요. 알겠죠? 정수 부분을 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소수 부분이 나온다. 정수 부분을 구하는 법은 여기가 7이라고 하면 7에 가까운 제곱수 누구 있죠? 2의 제곱 또 3의 제곱이에요. 왜요? 얘는 루트 4고 루트 9니까요.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루트 7은요 2랑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고요. 정수 부분이 0이면 아무것도 안 빼도 되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소수 부분일 테니까요.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4라는 이야기는 루트 x가요 4도 될 수 있고요 5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도 되고요 4.1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5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제곱수를 통해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비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x가 루트 25보다 작다가 되니까요. 루트를 없애고 루트 안에 있는 친구들만 비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들 16과 25 사이에 있는 x가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정수분이 4가 되는 친구가 되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오는 겁니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총 9개잖아요. 알겠죠?
자, 이 내용이 원래는 세분화되면요, 되게 길기보단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단위로 나눠서 이해를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